안녕하십니까. 대학 보내는 남자 오소장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상담한 그 학부모님과 학생들 중에서 질문을 좀 많이 받았던 지금 500명 분들의 질문을 한번 추려봤어요. 그래서 아마 당장 그래도 예비 고3, 이제 지금 현재 이제 고3이 되는 학생들이 가장 그래도 학부모 학생분들께서 궁금한 게 많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나라는 입시가 매년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질문 많았던 것 중에서 Q&A 컨셉으로 해서 답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연락처 제가 늘 남겨놓았으니까 지난번도 아무래도 이제 서울대 의대 때문에 영상이 나가니까 의대 질문들이 많으셨어요. 그리고 상담도 문의가 오셨고 지방분이나 또 목동권이나 강남권 분도 상담 의뢰가 오셔서 어떻든 간에는 이제 그분은 그분들대로 좀 도와드릴 거고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 Q&A나 이런 거 보신 다음에 체크할 것도 있으면 좀 질문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상담이나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오늘 첫 번째 질문인데요. 1학년 때 성적 괜찮았습니다. 2학년 때 성적이 좀 또 떨어졌어요. 이런데 지금 뭐 상위권을 좀 준비해도 될까요? 이런 친구입니다. 이런 성적대가 비단 1점대 1.0 학생이 1.3 됐다 4 됐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아마 제가 볼 땐 2점 초 학생도 3점대 학생도 마찬가지. 점수 이하 학생들도 내가 점수가 이랬는데 2학년 때 보통 2학년 때가 문이과가 좀 나눠지고 이번 교육과정 자체가 통합이라지만 그럼에도 사탐들이나 과탐들은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목들의 리스크가 생기는 학생들이 은근히 있었어요. 결과부터 말하면 지난번 방송에도 말씀드렸다시피 3학년 때에 대한 내 나름대로의 진로 과목이 좀 빠지니까 이번에 있는 학생들 자체가 작년보다 좀 긍정적인 건 작년 학생들은 공부할 분량 과목들이 좀 많았죠. 물론 진로 과목들을 관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진로 과목 보시면 추천 전형 같은 경우도 진로 과목 자체가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B 뜨거나 이런 경우인데 추천을 쓴다 교과 전형이 정량적인 계산이 되는 전형 등등에서의 진로는 자칫했다간 리스크가 될 수 있으니까 방심하지 말고 그럼에도 상대평가보다는 성취평가가 부담이 좀 덜 하잖아요. 학생 수가 적은 인원 거의 뭐 150명 뭐 이렇게 인원이 적은 인원은 내가 아무리 열공해도 등수가 삐걱거리면 못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자체가 성취평가를 했을 때 좀 만회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부터 질문 친구한 친구도 이 친구는 이제 원래 의대 준비해서 근데 2학년 때 좀 떨어졌어요. 목동권 학생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교권 1등의 학생인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최근에 이제 상담했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3학년 때 힘내서 가라. 이렇게 해서 조언을 했죠. 그래서 알았다. 그럼 내가 우선 등급 나오는 거 챙기고 수학에 대한 미적이나 챙기고 그 다음에 국어에 대한 언매든 화작이든 공통이든 챙기고 영어 챙기고 그 다음에 진로 과목에 대한 투 과목이나 이런 건 공부하겠다. 어떤 학교는 언매하고 화작을 다 아는 학교도 있어요. 좀 빡세죠. 그럼 그런 친구들은 국어를 좀 미리 세팅해서 선행하면서 공부하는 학습법으로 세팅하면 분명히 3학년 때 디벨롭 되고 작년도요. 실질적으로 제가 합격한 아들 많은 친구들 봤을 때도 3학년 때 하는 데까지 힘을 내서 선전해서 끝난 친구들이 있죠. 이해하셨죠? 왜냐면 2학년 때 성적이 떨어지면 또 정시한다고 나가 떨어지고 수능한다고 빠지는 친구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오히려 나중에 또 만회가 못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끝까지 버티면서 가면 좋겠다 보시면 되겠고 질문 2번이요. 보시면 학생부 뭐 발표가 있는데 변화 있는데 뭐가 있나요? 아이고 뭐 맨날 이렇게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PT에다 해놨는데 학생부 기재 요령 주요 신설 및 개정 사항이 돼 있어요. 약간 시간상 그냥 간략하게 드리면 다른 건 큰 문제 없고요. 뭐 교내 대회 이름 이제 블라인드잖아요. 작년부터 이제 블라인드로 학교 평가했거든요. 그러니까 명칭 이런 것들 다 기록도 못 하고 어디 수상에 대한 내용 자체를 쇠특에도 못 녹이지 마. 이렇게 돼 있는 내용들 가장 눈에 띕니다. 그래서 수상명을 알 수 있게 입력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고요. 나머지 뭐 창체라는 것도 기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큰 문제 없어요. 그다음에 자율 동아리 기재하고 제출 안 하는 거는 이제 2024부터입니다. 2024. 현재 이제 예비 고1 되겠네요. 이 세특 여기 보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방과 활동 기재 안 된다. 이것도 좀 체크. 일반고나 이런 자사고 학생들 방과. 그다음에 연구 보고서에 가능한 수학 과제 탐구, 사회문화 문제 탐구, 융합과학 탐구, 과제 연구 연구, 과학 과제, 사회 과제 연구 등등을 인원이나 주제 참여 인원 제외하고 세부 능력 특기에 기록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근데 교과 과정이 편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건 약간의 자사고나 이렇게 좀 더 수업을 이렇게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학교들이 조금 어드밴티지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꼭 보셔서 자기 학교가 이런 특수성에 있는 교과 편성이 있는지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저도 제일 많이 좀 얘기했는데 무크나 KOCW 이게 대학 공개 강의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일체 기재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예, 무크도 돼 있고 무크하고 그다음에 KOCW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설명회 때는 KOCW 좀 많이 좀 얘기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기재는 못 하는데 대신 조심할 게 있어요. 자, 잠깐 보세요. 안 된다고 해서 손 놓지 말라고 그랬죠, 제가. 예, 그러니까 교내대도 수상을 못 했다고 해서 저희가 수상을 안 할 건 아니잖아요. 과정들은 면접, 과정들은 자소서,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는 어필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대놓고 난 KOCW 이랬다 이게 아니라 이런 과정들의 등등을 내가 찾아보고 내가 관련 활동을 검색해 보니까 이랬다. 이렇게 역량을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면접 보는데 너는 생물 동아리에 생물 관련해서 뭘 찾아봤어? 어디서 찾아봤어? 그럼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굳이 KOCW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예, 제가 그런 관련된 사이트를 검색하다 보니 이런 교수님들의 강의가 또 교수님들의 책들이 있어서 참고했습니다. 뭐 그게 뭐 문제인가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혜롭게 학생부의 변화는 그렇게 대비하고 체크하면 좋겠다. 아시겠죠? 체크. 넘버 3. 작년 수시의 이 입시와 이런 결과 등등에서 특징이 뭐가 있나요? 많이 물어봤어요. 첫째, 블라인드. 블라인드가 작년에 블라인드 되면서 뭐 이미 뭐 다 공개됐잖아요. 서울대는 입결 공개했는데 역시 학생부빨 좋은 과고 영재고 입결이 좀 올랐죠. 뭐 뻔한 거 아니겠어요. 블라인드를 해서 학교명도 다 가리고 하는데 대체 누구 뽑으실 거예요? 에? 이 시청하신 분들께서도 만약 입학사정관이시고 면접관이시면 아니 학생부를 딱 보이는데 물리의 동아리 활동이 아름답게 있는 애하고 딱 봐니 물리에 물자가 찌끔 있고 세특 몇 줄밖에 없는 애를 누가 뽑겠어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블라인드가 참 약간의 양날의 검 이거죠. 그러니까 너무 쫄지 마시되 그럼에도 특목 자사 중에서도요 성적이 좀 안 된 애들은 많이 떨어진 친구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막 그러니까 블라인드가 자사 특목만 유리해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되 그럼에도 3학년 때 보여줄 수 있는 활동들은 어느 정도는 좀 해놓고 수행평가나 세특도 마무리하면서 진행하면 좋겠다. 블라인드 너무 쫄지 마시되 그럼에도 어필할 건 어필하자. 그 대신 어쨌든 성적이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체크. 넘버 2. 경쟁률이요. 수시 경쟁률 등등 자체도 있는데 이게 추가 합격이 수시의 경쟁률은 어느 정도 학생들 자체가 막 이렇게 묻지 마시고 막 질러 제낀 건 아니었고요. 경쟁률 자체는 그리고 애들이 이미 감소가 작년에 6만 명 이상 됐기 때문에 경쟁률이 포텐 터지는 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등등이고 물론 의학 계열 여전히 인기학과는 경쟁률은 여전히 좋습니다. 그럼에도 경쟁률 전체적인 바란스 자체는 크게 막 폭등하진 않았고 그 다음에 수시 추가 합격. 수시 추가 합격. 자, 그러면요. 제가 지금 쇼킹한 거 예쁘세요? 여기도 이제 제가 봐줬던 목동권에 있는 다른 친구들도 추가 합격 대상이 있는데 서울대 보세요. 문과는 인문계열이 6명. 지균이에요. 지역균형 인재면 짱들이 쓰는데 이 추가 합격이 2-3명 이상 된다는 건 아름다운 거예요. 예, 근데 여기 보니까 서울대만 놓고 보면 인문계열이 6명, 아동이 5명, 경제가 1명. 이과는요, 식물 생산이 6명, 생명이 5명, 식품, 동물이 4명. 보통 식물 쪽이나 이런 쪽이 좀 추합이 많네요. 이 친구들 어디 갔을까요? 의학 계열로 추가 합격된 친구도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 과 중에서 제가 지금 거론한 이 과 중에서도 목동권에 있는 학생인데 여기 과를 썼어요. 예, 지역균형으로. 처음에 연락이 안 왔어요. 제가 이제 다 활동도 같이 봐줬던 친구고 면접도 봐줬거든요. 이게 우울한 거죠. 어머니도 우울, 저도 우울. 갑자기 합격했다고 연락 오셨어요. 이 추가 합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일반 전형. 일반 전형은 자사 특목 친구들이 좀 많이 쓰죠. 비평준 일반고도 쓰고요. 교육학과 셋, 정외과 하나, 인류학과 하나. 문과는요. 추합이 별로 없네요. 왜 그럴까요? 갈 데가 없잖아요. 서울대 문과 학생들이 뭐 어디 갈 거예요. 그렇죠? 경찰대나 무슨 육군사관학교 추가 합격 말고는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이과는요. 산림 10명, 생명 10명, 전기 10명. 전기는 늘 항상 추가 합격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추가 합격이 좀 있었습니다. 비단 서울대뿐만 아니에요. 밑에 학교도 제가 뭐 시간상 다 거론할 수 없습니다만 그냥 과만 좀 얘기하면 연대 면접형 같은 경우 경제, 경영, 정외과, 그다음에 전기, 컴퓨터 뭐 인기 학과들이네요. 좀 잠깐 보세요. 이 추가 합격이 많은 과들은 왜 많겠어요? 왜 많겠어요? 애들이 역량이 좋은 애들이 다른 과도 넣어서 붙어야지 걔네들이 빠질 거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근데 비인기 학과를 넣으면요, 빠지겠어요? 거기라도 가자, 연대라도 가자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빠질 일이 별로 없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추가 합격에 그런 변동 차이가 있었다, 그렇게 해서 좀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 자체는 역시나 좀 보시면 영어에 대한,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나 탐구 자체의 충족률이 좀 높아졌다고 봐요. 영어가 1등급 자체가 만점이 12%까지 격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어의 최저, 두개 최저, 논술 최저, 학종 최저 등등이 어느 정도 영어가 좀 효자 과목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수능 최저 충족 때문에 추가 합격도 되고, 수능 최저가 맞춘 친구들은 거의 합격 가능성이 높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제가 상담해줬던 목동권의 학생도 서강대 학종을 붙었어요. 이과생입니다. 서강대 학교를 붙었는데, 공대를 붙었는데 치대를 추가 합격됐어요. 못 믿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저 앞에 화분에 있어요. 예, 나중에 제 방에 와서 보세요. 예, 그러니까 보면 서강대 붙은 친구가 어떻게 치대를 붙냐고요. 말이 안 되죠. 교과로. 근데 수능 최저도 맞춘 거죠. 맞추고, 그다음에 교과는 좀 애매했어요. 2학년 때 좀 삐걱거렸거든요. 근데 이제 합산을 해서 3학년 때 성적을 잘 끝내라. 제가 끝내라. 이 친구는 그냥 다 때려치고 수능할게요. 그러지 말고 제발 3학년 때 끝내라고 한 거예요. 그 결과적이지만 치대까지 붙은 거죠. 서강대 친구가. 치대는요, 추추추합. 예, 발표가 다 끝났는데 막판에 연락 와서 어머님이 못 믿으시는, 예, 살을 꼬집으시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보면 되겠고, 마지막에 올해 입시 변수는 가장 큰 게 뭔가요, 소장님? 제가 볼 때는 역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과 과정이에요. 진로 과목 생긴 거, 성취평가.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꼼꼼하게 챙기는 거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자소서도 마찬가지. 자소서는 이 친구는 작년에 연대 통계, 응용 통계 인기 좋죠. 인기 짱 친구입니다. 자소서 작년에 제가 다 첨삭까지 다 했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여름에 썼어요. 여름에부터 써서 초안 쓰고, 자소서를 빨리 쓰고 늦게 쓰고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소서는 정리만 해놓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학생부도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부도 안 받았는데 지금 제가 상담하는 전교권 애들도 물어보면 무슨 활동이 있는지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선 그냥 메모만 하는 거예요. 예, 자기 동아리가 뭐 했고 이렇게 메모만 하세요. 어차피 글자 수가 지난번도 나왔죠. 개정한 것만 보여줄게요. 1, 2번이 섞인 거예요. 분야에서 어떤 노력이 있었고, 지원 동기가 뭐고, 학습 경험이 뭐고, 교내 활동을 써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 1, 2번이 거의 합쳐졌어요. 1, 2번이. 예, 왜냐면 1번에 학습 경험, 2번이 네가 의미 있는 거 3가지 써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번, 1번이 되게 학업 역량에 대한, 진로 역량에 대한 부분이 많이 보여주는데 1번에서 아이나 섞어버렸어요. 1500자로. 그렇죠? 근데 작년에는 1번이 1000자, 2번이 1500인데 이걸 1500으로 딱 1000자를 줄였으니 보통 A4 용지로 한 20여 줄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줄었으니까 어느 정도 조금 함축됐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번도 너 동아리 기여한 거, 교내 활동, 본인의 특성이 뭐야? 800자입니다. 이게 2번에 있던 내용 자체가 약간 오버랩 됐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1, 2번에서, 그리고 3번은 자율문항이니까 대학 자율이니까 자율이 없는 학교들은 문제가 없겠죠. 그러니까 1, 2번만 세팅하면 되니까, 이 내용은요, 죄송한 표현인데요, 딱 그림이 나와요. 학생만 딱 읽으면 어떤 내용 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여기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메모만 하세요. 무슨 활동했지, 메모해서. 지금 공부하기 바쁘고 지금 이 시기에 기숙학원 가 있는 학생도 많아요. 기숙에 윈터스쿨이요, 그잖아요. 거기서 뭘 쓸 거예요? 지금 수능 공부하기도 바쁠 텐데. 그러니까 그냥 활동한 내용만 메모하시란 말이죠.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제 2월 말쯤에 학생부 받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내용 보는 거예요. 내가 이런 내용 있었지, 메모 찍. 동아리 있었지, 찍. 자율 동아리 했지, 찍. 교내대회 이런 거 했지, 찍. 진로 활동 이런 거 했지, 찍. 메모만 해놓으라고, 메모만. 알았죠? 메모만 좀 해놓으면은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의 체크가 되지 않겠나. 이 친구는요, 그냥 참고만 하는데 연대 응용 통계 자소서 기본적으로 학통에 나오는 계산법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얘는 이제 구단주에도 관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등등의 스포츠에 대한 빅데이터에 접속했다. 그 다음에 뭐 FTA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서치하고 검색하고 별 내용도 크게 없어요. 제가 그렇게 있는데 팩트안에서 갔거든요. 그리고 뭐 가상 영입 보고서,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선수 영입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모의로 자기가 한번 좀 구단주에답게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된 거죠. 내용 자체 리더십 보이고 봉사한 거 넣고요. 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별거 통계 자체에 관심만 갖고 내가 어느 정도 빅데이터나 이런 것들의 역량 좀 보여주면서 수학이나 세특에다가 좀 녹인 것들 보여주면서 그렇게 작성이 된 연대 합격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면접 부활, 중앙대 다빈치가 면접이 부활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조심하셔서 그냥 작년 같은 경우 다빈치하고 그다음에 탐구형 자체가 있는데 면접 없이 그냥 다 넣었단 말이에요. 뭐 어떻게 보면 납치된 경우도 있지만 잘 간 친구도 있죠. 그런데 이번에 면접이 생겼다는 건 넣고 나서 또 면접을 안 갈 수도 있는 전략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면접이 있다는 건 역량을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어필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수능 연계. 자, 체크. 수능이 아시다시피 이게 되게 좀 심각한데요. 70에서 50%로 연계율이 줄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그냥 EBS에서 직접 연계라고 해서 지문도 그대로 나오는 사례도 있어요. 특히 영어도 그렇고요. 근데 그런 등등 자체가 이제 간접으로 바뀌고 하면 아이들은요, 약간 겉핥식으로 공부한 애들은 그냥 대충 띡 보고 학원에서 문제 지문 주거나 학교에서 공부한 내용으로 EBS를 봤는데 그 지문이 눈에 봤던 거면 기억이 나서 찍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간접으로 응용이 되면 이게 뭐지? 이게 뭐였지? 이러면서 이제 끝나는 거야. 그러면 시간 뺏김과 동시에 수능은요, 시간 싸움이니까 뭐지? 그러면 이제 끝난 거야. 어차피 킬러에 대한 3점짜리 4점짜리 등등은 시간도 필요하고 머리도 필요하고 추론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자체를 붙잡고 있는 시간 자체가 필요한데 거기서 화작, 거기서 엄매, 거기서 다른 문학, 다른 빈칸 추론 이런 등등해서 시간 다 뺏겨 먹으면 킬러 문항을 맞힐 수 있는 한계가 있죠. 수능은 싸움이니까. 근데 연계율이 줄어서 교재만 보고 파이널 교재만 보고 수특만 봤는데 그걸로써 겉핥식으로 했다가는 올해 수능 최저 충족이 좀 떨어지면서,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영어나 충족이 있었기 때문에 고대를, 이대를, 홍대를, 수능 최저가 인대를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등등이 올해 변수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셔서 지금 바짝 어차피 지금 공부하는데 내신 공부만 딥다는 없어요. 수능 공부하니까. 그러니까 수능하고 EBS 공부하면서 교재 공부하면서 문제집 풀면서 그 다음에 3학년 내신 대비하면서 가고 그 다음에 공부하면서 그때 이후에 학생부 좀 마무리하고 3학년 활동할 거 끝내면서 그 다음에 자소서나 그 이후에 면접, 수능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의 일자 정리하면서 체크하면은 어느 정도 체크할 수 있겠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봉사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전에 제가 올려드렸죠. 밴드나무나 보시면 기본 봉사도 다 배제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봉사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 시간에 그냥 공부하세요. 내신 공부하고 수능 공부하고. 아셨죠? 무조건 기승전 성적이에요. 성적이 나와야. 아니 자소서를 써놓으면 뭐합니까? 성적이 안 나오면 갈 데가 없잖아요. 만약 자 보세요. 자, 오케이, 알았어. 지금 자소서 하세요. 지금 면접하세요. 하라고 했어요. 근데 3학년 때 성적이 떨어졌어요. 뽑아줄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리만 해놓고 그 시간도 공부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최근에 이제 500명들 뭐 상담 많이 오신 분들,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많이 오신 분들 정리를 해봤어요. Q&A로. 그래서 특히 오늘 학생부 바뀐 거, 그 다음에 작년의 경쟁률이나 추가 합격 이런 것들 보셔가지고 어쨌든 잘 체크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 좀 잘해서 올해 또 이게 매년 제가 입시가 바뀐 거를 설명하는 게 참 저도 마음이 씁쓸합니다. 뭔가 자, 작년에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대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좀 얘기해 주는 날이 오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좀 변화된 입시 가운데서 잘 전략적으로 내 아이, 내 성적, 내 비교과, 내 역량을 활용해서 올해도 최대한의 좀 긍정적인 입시 드라마가 좀 될 수 있게끔 모두 시청하신 분들께 좀 다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좀 힘들 내시고 다음 또 영상 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학 보내는 남자 오소장이었습니다.